그 남자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다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67에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는 내 나이를 묻지 않았고 결혼했었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면서 걷는 속도를 나에게 맞춰주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내 노후를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하지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는 부모님이나 지인 한 분이라도 떠오르신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시니어 여성이 겪은 조금은 달콤했고 결국 너무 아팠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나는 누군가에게 여자로 불린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었고 엄마라는 역할도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나를 찾는 사람은 없었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은 스스로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자주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운동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도 좀 만나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전단지를 정리하다가 동네 걷기 모임 안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중장년 남녀 누구나 환영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집에만 있지 말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첫 모임 날 공원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비슷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고 웃을 때마다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내 옆으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나오셨어요? 나는 괜히 목을 가다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했고 이름과 나이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12살이 어렸습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스쳐갔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맞췄습니다. 나이를 의식하는 건 오히려 나 혼자뿐인 것 같았습니다. 걷는 동안 그는 내 이야기를 물었고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내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났다는 말에도 그는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내시기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이상하게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화장을 지우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괜히 아침에 거울을 다시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다는 사실을 그때는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내 노후 자금 통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걸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매번 내 옆에서 걸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였습니다. 내가 조금만 숨이 가빠지면 속도를 줄였고 내가 물을 꺼내면 말없이 컵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요. 모임이 끝난 뒤에도 그는 바로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누군가 나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잊고 살았습니다. 카페에서 그는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휴대폰을 보지도 않았고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요, 어르신처럼 차분한 분이 좋아요.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에 나는 괜히 손에 쥔 컵을 더 꼭 잡았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오늘 날씨가 춥다며 따뜻하게 입으라는 문자가 왔고, 밤이면 잘 주무시라는 인사가 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내가 있다는 사실이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했고 지금은 다시 일어서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미안하다는 말을 붙였습니다. 괜히 어두운 이야기 꺼내서 죄송해요.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솔직함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얼굴이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묻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자금이 묶였는데 급한 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주 조금만요. 정말 며칠이면 돼요. 그 말 뒤에 그는 급히 덧붙였습니다.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말해놓고도 후회돼요. 그 모습이 너무 조심스러워 보여서 오히려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나를 밀어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급한 거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르신. 절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눈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다녀온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노후자금 통장에서 300만 원을 찾았습니다. 이 정도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봉투를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을게요. 그날 밤 그는 몇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꼭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약속대로 돈을 돌려줬습니다. 이자라며 봉투에 20만 원을 더 넣어서요. 나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렇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이 다음 부탁을 부르는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300만 원을 돌려받은 뒤로 나는 그를 완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돈보다도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이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이전보다 더 다정해졌습니다.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왔고 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걱정부터 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신 줄 알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돼요.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안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특별한 분이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듯 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처럼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걸었고, 함께 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미래에 내가 들어있다는 말이 나를 더 깊이 묶어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 정말 막다른 길이에요. 이번 기회만 넘기면 다 정리돼요. 그가 말한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 노후자금 통장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평생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아니면 제가 기댈 데가 없어요. 저 혼자서는 정말 안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책임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외면하면 이 사람 인생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통장 잔고를 수십 번 확인했습니다. 결국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투자야. 사랑하는 사람을 돕는 거야.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찾던 날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고 나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돈을 받자 무릎을 꿇다시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꼭 성공해서 모시고 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려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요청은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엔 세금 문제라고 했고, 이번엔 거래처가 갑자기 빠졌다고 했고, 이번엔 보증만 잠깐 서달라고 했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졌고 나는 점점 생각할 시간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불안해하면 내가 먼저 은행에 갔습니다. 그가 초조해하면 내가 먼저 통장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걸 그때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노후자금 통장은 거의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보다 더 무서웠던 건 그를 잃는 게 두려워서 그 모든 걸 모른 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평소와 달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안부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나는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조급해 보일까봐, 괜히 부담을 주는 사람처럼 보일까봐요. 밤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오늘 정말 끝일 것 같아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거래가 완전히 틀어졌고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고요. 이번에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했습니다. 신용도, 사람 관계도, 인생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르신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마치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무너지고 내가 도와주면 우리는 버틸 수 있다는 식이었습니다. 필요한 돈은 1억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을 떠올렸습니다. 노후를 버티기 위한 마지막 자금이었습니다. 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르신, 물이시면 괜찮아요. 제가 사라지면 그만이니까요. 그 말에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사라진다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앞에 앉았는데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전액 인출이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손에 쥐고 나왔을 때 햇빛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돈을 건네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 끝나요.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읽히지 않았고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불안이 가슴을 꽉 눌렀습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혹시 정말로 사라진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야 나는 이상함을 확신했습니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라 나 혼자 남겨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순간 내 통장도, 내 노후도, 내 믿음도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사라진 뒤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혹시라도 연락이 올까 계속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밤이 되면 더 괴로웠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의 목소리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너무 의심한 건 아닐까? 정말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던 어느 날, 더는 혼자 견딜 수가 없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 앞에 앉아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말했습니다. 어디서 만났는지, 얼마를 건넸는지,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 말을 하다 보니 내 입에서조차 이야기가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너무 잘 짜인 이야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차용증은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요? 현금으로 줬다고 말하자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연락처 말고 다른 정보는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다는 걸요.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많습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을 노리는 경우가요. 그 말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관계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그에게는 반복된 수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풀려 몇 번이나 쉬어야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 집안이 유난히 넓어 보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통장을 펼쳤습니다. 잔고는 이제 숫자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왜 그 눈빛을 진심이라고 생각했을까?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더 괴로운 건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내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로웠다는 이유로, 다시 여자가 되고 싶었다는 이유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자 전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내가 들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말한 뒤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는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원망을 들을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침묵은 그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주말에 갈게.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 설명도 아무 질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나는 괜히 집안을 정리하다가 손에 쥔 걸 떨어뜨렸습니다. 딸은 말없이 그걸 주워주었고 아들은 내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 것 같아. 그 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용서를 구하지도 변명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들은 자주 찾아왔습니다. 별일 아닌 이야기를 하러, 밥을 같이 먹으러. 집에 다시 사람 목소리가 생기자 집이 조금 덜 비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은 빠듯해졌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했고
대출 이자는 매달 나를 압박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겨우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일 혼자 겪으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 말에 이상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어르신들 식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하루가 덜 외로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조용히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아직 모든 걸 잃은 채였습니다. 돈도 믿음도 한때의 설렘도요.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외로움이 나를 속이게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조금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름이 진짜였는지 나이가 맞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요. 그와 함께 웃던 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말하면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웃음 뒤에 계산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돈을 잃었습니다. 노후를 지탱해주던 마지막 안전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아팠던 건 내 외로움이 너무 컸다는 사실을 아무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일 다 겪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외로움 앞에서는 나이도 경험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속도를 맞춰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 나는 다시 20살처럼 마음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누군가는 나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혹시 지금 유난히 잘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유난히 내 사정을 먼저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아무리 다정해 보여도 아무리 사랑처럼 느껴져도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외로울수록 낯선 사람보다 가족에게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세요. 나는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이야기 덕분에 조금 더 일찍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한 노인의 실패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지켜낼 수 있다면 내가 겪은 이 시간들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선택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강해졌다고 믿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에 가장 쉽게 마음을 내주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잘해주는 사람, 너무 빠르게 공감해주는 사람, 그리고 언젠가 꺼내지는 돈 이야기. 그 순서가 보인다면 그 자리에서 한 번은 꼭 멈추세요.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틈을 노리는 사람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를 같은 실수에서 지켜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시니어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신의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